후보자님, 이 장관 직무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은 안 받으셨죠? 네. 우리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었네요. 보니까 안에 보니까 선서, 공무원 헌장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중에 장관의 리더십과 이미지, 태도 이런 부분이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 장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 책자대로 이 직원분들과 이런 태도로서 잘 임하실 수 있겠지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이미지나 태도랑 내용이 다 비슷해서 차제에 국회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용어로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질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기획예산체 출범 이유다. 맞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부처입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 전략에 미래비전 2050 수립이라고 기획예산처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보죠. 그런데 이미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실은 제가 KDI에 있을 때도 이 작업에 조금 이제 불려가서 거들기는 했었습니다. 추진 배경, 네. 목표, 내용, 방식 이 내용을 보면요. 시쳇말로 웅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이런 비전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죠. 당시 언론을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세금 부담으로 2030 세대는 힘들다. 미래에 암이 걸리지 않는 것보다 지금 당장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는 게 급하다. 국민은 내일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2030을 얘기하는 게 문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다음 보죠. 그러면서 당시에 예상한 비전 2030을 미추진했을 때의 복지 모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빈곤의 대물림, 패자 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된다. 노후 불안, 치매, 중풍, 건강, 연금 고발 등으로 고단한 노후 생활 걱정, 출산 기피, 육아 부담, 사교육비, 일자리 감소, 고용의 질 저하, 고용 불안 심리 확산, 재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정부들이 같은 내용을 만들어냈어요. 문득 이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이 비전 2030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의 복지 모습을 보고 있으니 2006년 이후에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정치는 무엇을 했길래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무엇을 했고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특히 뒤에 앉아 계신 또 우리 기재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부든지 다음을 보면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요. 내용은 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변화한 건 없다. 다음 보죠. 그래서 2023년 11월에 이런 국가 중장기 계획에 관한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요. 그 평가의 기준 등을 봤더니 이게 구성 요소가 이게 전망이나 뭐 목표, 전략, 제약 이런 부분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다음 보죠. 전망. 먼 시계로 전망하지 않았고 전망이 방향 선택에 미반영되었다. 목표. 국민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 미래 세대 의사 반영이 미흡했다. 부적절 성과 지표 선정. 전략. 핵심 전략 빠져 있다. 연계성 미흡. 국민 의사 미확인. 제약. 재정 추계 확보 계획 없고 제약 제시된 경우 대응 방안 없다. 공통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 세운 아마 관료들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20년 동안. 다음 보죠. 그나마 평가를 했더니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전망, 목표, 전략 등을 나름 잘 세웠다. 그러나 맨 아래 보면 제약이 제도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금방 사라져버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죠. 당시 비전 2030의 비전, 함께 가는 대한민국, 희망 한국이죠. 목표, 전략. 지금 봐도 정말 충실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중장기 전략을 만든다면 2045년 우리가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부처이니만큼 이 비전 2030의 그 예를 충실히 보시고 왜 안 됐는지, 그리고 국회의 임기는 4년,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그럼 다음 국회, 다음 대통령이 와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아까 그 노무현 정부 때 2030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략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거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세워지는 2050의 계획은 지금 뭐 물론 이미 시작해서 만들고 있지만 저 기획여사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현될 수 있는 계획, 그런 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념해야 될 것은 AI 시대라는 전혀 예전에 2030을 만들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대격변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 재정은 그런 성장 엔진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해서. 예. 입니다. 네. 특히 오늘 모두 발언에서 AI 네. 대전환의 시기에서 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네.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만드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는 생산되는데 그 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도 제대로 못하고 수많은 슈퍼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뉴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여유, 평온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획예산처에서 그 기획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거가 지금 이제 기본 사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일을 해서 얼마를 벌건 그거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초적인 서비스들, 의료, 교육, 돌봄, 그다음에 주거 등등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안전망,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망. 이제 대통령님은 이제 사회복지 안전 매트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